안녕하세요. 싹풀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상속세 신고 절차와 상속세 준비를 하실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인들이 여러분이 계시고 또는 배우자까지 계시기 때문에 이 상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차 절세, 자녀분들이 받아서 또는 배우자가 받아서 재상속이 되거나 재차 증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랜을 잘 짜셔야 되거든요. 먼저 상속세 신고 절차도 역시 상속 전에 사전에 상담을 충분히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상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도 있고 자녀분들도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어떻게 사다리 타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후에 양도나 재증여가 일어났을 때 부담을 많이 덜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신고 대행 계약을 맺으시는데 이제 상속세 신고 준비 서류까지 안내를 받으십니다. 이때 착수금으로 50%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절세 방향을 저희들이랑 충분히 오프라인 미팅을 거쳐서 협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상속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무 이슈, 앞으로 개정 예정인 세법 내용까지 고려해서 협의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방향을 충분히 확실하게 정하고 난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인 상속세 신고 작업과 납부서 작업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는 납부서가 전달이 되면서 업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때 잔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업무가 완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속세 신고 절차는 추후에 상속재산의 누락이나 평가액에 차익이 생기면은 이 세무조사, 약식으로 세무조사, 굳이 세무조사라기보다는 이 소명 절차, 밝히는 절차가 뒤따르게 되는데, 이때는 또 이러한 상속세 신고 대행 계약과는 별도의 또 용역 계약을 맺어서 저희들한테 업무를 주시게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속세 준비 서류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인 기초 서류, 상속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초본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요거는 이제 상속 개시일부터 상속세 신고를 하는 기한을 정하기 위해서 사망진단서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가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속 시점에 피상속인의 금융자료 조회가 있습니다. 이 금융자료 조회는 예적금, 주식, 상조회사 이런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 시점, 상속 개시일에 부동산 등 재산 목록, 이 부동산 등의 재산 목록은 별도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분들께서 이 재산에 대한 주소록, 주소 정도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대장을 떼서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료 조회, 4번의 금융자료 조회는 거래 내역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각 계좌별로 잔고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부채 같은 경우는 상속 개시 시점에 부채의 잔고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시점 잔액 정도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거래 내역은 알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6번은 이 과거 5년 또는 10년, 원칙은 10년인데 크게 거래 내역이 많지 않다, 큰 금액이 없다 하시면은 최근 5년치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래 내역을 받는 이유는 증여세 신고 없이 현금이 오고 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과거 1, 2년간의 채무 상환 등 내역, 상속 개시 이전에 과거 1, 2년간의 채무를 상환한 내역, 채무를 상환하면은 채무가 없어지면서 예금도 없어지죠. 그래서 그 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내역도
금액의 기준에 따라서는 상속재산에 합산할 수도 있다는 점. 이렇게 과거 1, 2년간의 채무상환 내역도 상속세 가세가액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이 이외에도 자동차 또는 주식 투자 또는 근무를 했으면은 퇴직금 채권 또는 회사를 운영을 했으면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불 채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별도로 하나씩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요 4번 상속 시점의 금융자료 조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입니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상속인만 조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속인, 직계비속분들이 돌아가신 직계존속분들의 이 금융재산을 계좌별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금융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보통은 은행을 방문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금융재산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시면은 한꺼번에 조회를 했기 때문에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조회 기준일은 상속일이 당연히 되는 거고요. 모든 금융, 채권, 채무, 주식, 공공정보, 여기선 공공정보는 세금 체납 정보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상조회사 가입 여부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융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프라인으로 동사무소나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기관에 오프라인으로 상속인들이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접수를 하시면은 조회 서비스 접수 번호를 주거든요. 접수 번호를 주면은 그 접수 번호를 받아와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수 번호를 넣고 조회 신청을 하시면은 금융재산이 이제 조회가 시작되는데 보통 15일에서 30일 정도 지나면은 조회가 완료되고 재산 내역을 각 금융기관마다 이렇게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집계를 하시면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청서 접수는 반드시 방문 접수밖에 안 되고요. 접수처는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 전국에 있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제2금융권도 가능하고 증권회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회사, 고객플라자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24에서 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를 하시려면은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실에 가서 신청을 하셔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만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이 지나면은 원스톱 서비스는 신청하실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은 상속인만 가능한데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일 때는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 14세가 넘어가시면은 법정 대리인, 후견인은 당연히 가능하고 14세가 넘어가는 상속인 본인도 직접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금융기관이나 해당 기관에서 금융재산의 조회가 완료가 되면은 각 금융단체에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를 해주면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통지를 받고 접수번호를 가지고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하시면은 인터넷상으로 금융재산의 내역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조회는 접수일로부터 딱 3개월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이 조회 결과는 서면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번호를 잘 비만 기록해 두셨다가 접수번호로 입력을 하시고 인터넷상에서 조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에 가서 접수를 하시고 받는 접수번호입니다. 접수번호는 4자리, 2자리, 5자리 전부 11자리입니다. 이 11자리는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메모를 잘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상속인 금융재산 조회 서비스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양식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는지 살펴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 쓰는 방법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신청 사유 쪽에
사망이나 실종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 신청인은 상속인이죠. 상속인의 정보입니다. 이렇게 상속인의 정보 또는 대리인이면 대리인의 정보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가는 경우만 쓰기 때문에 보통은 상속인 성명, 주민번호, 관계, 주소, 핸드폰 번호, 이메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 피상속인이죠. 피상속인의 정보입니다. 네, 성명, 주민번호, 사망일, 휴대폰 번호까지는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번호, 사망일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회 대상 기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은행, 우체국,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를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비 서류에 보시면은 연도별로 다릅니다. 2008년 1월 이전 사망은 재적등본, 이후는 주민번호가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둘 중에 하나를 준비하시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내역 또는 재적등본 둘 중에 하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 3개월 내 발급이고 주민번호 기재로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별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별표 하시면 안 되고 풀로 나오도록 그렇게 발급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쓰시면은 동사무소나 해당 기관에서 여기 접수번호를 기재를 해줍니다. 4자리, 2자리, 5자리 이 접수번호를 적어 주시면은 이 부분을 사진을 찍으시거나 아니면 메모를 하셔서 잘 챙겨 오셔서 나중에 원스톱 서비스나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 신청하실 때 이 접수번호를 기재하시고 인적사항을 넣고 조회를 누르시면은 금융재산을 전부 조회를 하실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속세 신고 준비 절차와 상속세 준비 서류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